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주주분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겐 약간 또 충격을 줬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DB 하이텍 저희 아침 라이브 때도 굉장히 좀 여러 번 짚어본 종목이기도 한데 정태근 팀장께서 또 DB 하이텍을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주주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셨을 네. 거예요. 지금 뭐 물적 분할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팹리스를 담당해 왔던 브랜드 사업부 네. 분사를 검토한다. 그래서 뭐 강제 지주사 전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침에도 물적 분할이라면 치가 떨린다. 뭐 이런 분들도 그 전에 또 이미 다른 종목에서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DB 하이텍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일단 이것도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사든 분할이든 무조건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뭐 좋게 포장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네. 이게 조성이 돼요. 조성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 가야 돼요. 자, 엄마들이 학구열을 보게 되면은 공부시키려면 대치동으로 보내요. 그죠? 그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 판교로 보내는 이유가 네. 있다. 반도체 기업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국내에 반도체 좀 한다는 게 한 190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판교하고 서울 쪽에 100개가 넘어가게 돼요. 이제 판교 제3 테크노밸리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동네에 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서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라도 분할한다. 그렇죠. 분사해서 가겠죠. 네. 분사해서 사무소 만들어 갈 건데 그래서 회사 임원진 브랜드 사업부가 이전 예정이고 2023년도에 입주 목표입니다. 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쪼개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물적 분할인지 뭐 인적 분할인지. 근데 무조건 분할 안 할 거예요. 물적 분할 안 할 거라고요? 합니다. 다들 벌써 물적 분할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인적 분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무적 분할은 주총을 거쳐야 돼. 주총 특별 거리 사항이기 때문에 주총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DB 하이텍이 주총에서 밀어붙이실 만큼 지분이 없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물적 분할 안 할 거다. 인적 분할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인적 분할한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반대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할, 분산은 한다. 네네. 한다.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 수밖에 없다. 자, 경기 성남시 금토동에 차세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네. 들어옵니다. 요거 위치를 한번 좀 볼게요.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서울용음소 지나잖아요. 서울용음소 지나게 되면은 이제 분당 네. 판교 제이시 나오잖아요. 그 판교 제이시 우측으로 보게 되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보여요. 네. 테크노밸리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울용수 지나가서 서울 쪽 오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은 판교 이노베이션 랩 보이죠? 여기 보면 흑 색깔 보이시죠? 네. 여기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3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41개 기업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그 DB 하이텍도 브랜드 사업부를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땅값이 또 올라갈 겁니다. 네. 땅값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군요. 옛날에 진짜 판교 그 분양 안 될 때 이제 샀어야 되는데 정말 아깝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한 2만 평 정도가 돼요.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네. 6월 달에 회원사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어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41개 기업 정도가 우리 가겠다. 라고 의사 전달을 했어요. 했고 여기에 팹리스 기업이 한 25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가야죠. 가야 된다. 그렇죠. 가야죠. 네, 여기 41개 기업이 가는데 DB 하이텍도 가야 된다. 여기 전국 국가대표가 다 모이는데 가야죠. 가야죠. 국가대표는 가야죠. 그 여기 뭐 중형급 파운드리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명단을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일단 뭐 팹리스 반도체 설계 개발 기업이 25개, 네네. 중형급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제조하는 기업이 한 곳이 포함돼서 네네. 그 외에도 더 많아서 41개 네네. 기업이 간다. 그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입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명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는 기업들이 아마 갈 거예요. 거기 포함된 기업들이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 수요 조사에 그래 가겠다고 의사 표시한 이 명단을 제가 못 찾겠어요. 혹시 찾으신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링크 공유 중. 저도 보기에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41개 기업이 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이제 이 기업들이 5년 동안 이제 4조 원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떤 베네핏이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41개 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과 판교 쪽에만 국내 반도체 기업이 100여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도체 국가대표가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DBIT가 안 간다? 그건 안 되죠. 그 자그마한 출장소라도 보내야죠. 뭐 실리콘밸리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미 한국이 실리콘밸리 여기는. 근데 더 네. 그게 더 이제 그렇죠.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렇죠. 더 이제 뜨거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정부에서 아시겠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미 한국형 펜미스 밸리 조성 정책을 추진했어요. 추진해 왔었고 거기는 어떤 일환으로 지금 계속 추진이 전 정권에서 이번 정권도 이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건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 봐요. 좋은 것들은 승계를 해서 이념에 상관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건 정말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뭐 페미스 업체 유치라든지 육성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책을 일단 펼칠 거고요. 주요 고객사인 뭐 LX 세미콘, 그리고 실리콘 마이터스 이런 기업들이 판교라든지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경기 부천이 그리고 DB 하이텍의 1공장이 부천에 있고 2공장이 충북 음성에 있어요. 네. 뭐 차만 안 막히면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먼 건 아니에요. 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거하고 뭐 좀 거리가 있는 건 음성 쪽에 있는 건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왕 또 판교에 다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네. 판교에 소위 반도체 좀 한다는 국가대표 다 모여 있는데 거기 좀 가서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느 쪽으로 사업이 진행지를 DB한테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임원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은 일 따오는 거는 임원진이 하잖아요. 임원진들이 이제 각 기업 이제 방문해가지고 임원진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딜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임원진들도 같이 그쵸. 가야죠. 뭐 점심 회동 같은 것도 있고 할 텐데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5G 사업 진행할 때도 회사의 그 네트워크 사업부장이 솔리드 판교에 있는 솔리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그런 것처럼 임원진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너희는 뭐하니 우리 뭐 할 건데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이 할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트워킹. 네, 네트워킹 한다는 거.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포장을 하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판교에 갈 수밖에 없고 브랜드 사업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본사하고 제주 1공장은 경기 부천에 있고 그리고 이 2공장은 이제 음성이 있기 때문에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1월 달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사 강제 전환 통보를 했어요. 네. 요 이유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요 이유 때문에. 자, DB그룹 측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DB가 그 공정위 지주회사 전환 통보 이후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라고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어요. 공정위 지주회사 전환 통보. 그러니까 요 이유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매년 말, 그러니까 2021년 말이겠죠. DB하이텍은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거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이 되거나 재무제표상 별도 기준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거나 네. 요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야 돼요. 지주회사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DB 입장에서는 회사가 커진 거죠. 좋아진 겁니다. 네.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제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으로 DB 같은 경우는 자산이 6,100억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DB하이텍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DB하이텍이 아시겠지만 8인치 웨이퍼 호황 요건에서 주가가 상승했고 거기에 어떤 지분 가치가 4,800억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DB의 자산 총액이 6천억이 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희 지주사 전환해라. 해야 돼라고 이제 통보를 받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2024년 1월 1일까지 어쨌든 공정거래법이 정한 지주회사 의무를 부담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지주회사 지정
지정 조건을 해소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2022년, 2023년까지 네. 무조건 변명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전환일부터 2년간 유예 기간은 줘요. 좋은데 이게 공정위 승인이 있으면은 2년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최대. 이게 꼭 그거 같죠? 임대차 3법? 2년 뒤 2 플러스 2, 2 플러스 2? 요거는 비슷한데 어쨌든 4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4년의 시간 동안 어쨌든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지정 조건 해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DB 하이텍을 안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일진그룹처럼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매각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펜리스 부문. 네. 펜리스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를 매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주사 요건을 이제 지주회사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지금 어찌 보면은 DB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어떤 구조는 만들어 놨어요. 대주주, 그 다음에 지주사, 그 다음에 자회사. 이런 연결고리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공정에서 원하는 조건 요거를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지금 DB가 DB 하이텍의 지분 한 12% 정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지주사 전환 의무 요건을 충족시키려면은 17%가량 지분을 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5천억이 넘는 현금이 필요해요. 뭐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DB의 현금성 자산이 2,500억이 아니라 25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분 매입은 안 돼요. 네. 그런데 우회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적 분할. 인적 분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어차피 공정위 때문에도 지주사 네네. 전환을 해야 되고 판교 제3 테크노밸리로 가기 위해서도 뭔가 회사를 분할을 해야 됐는데 이런 이슈로 분사보다는 분할 그것도 인적 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시는 거고요. 네, 저는 인적 분할로 간다고 봐요. 중간 지주사 만들어서 간다고 봅니다. 그 지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B가 이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은 DB 하이텍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17%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분사도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분할도 진행이 될 건데, 물적 분할은 아니고, 인적 분할로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어쨌든 분사든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느 루트로 해서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DB 하이텍 관계자 얘기를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보게 되면, 그 반도체 설계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브랜드 사업부 분사 검토 언급이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독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떨어진 애는 독립시키는 말 그대로 독립시키는 분사를 하던 아니면 회사를 쪼개는 분할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할 수밖에.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도까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단지 이제는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우호 지분도 부족하고요. 주주 반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회사의 분할, 분할 합병, 물적 분할, 상법 530조의 3, 제 530조의 12 여기에 근거를 했을 때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거든요. 근데 주총에서 물적 분할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요. 다 반대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분도 없어요. 지분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적 분할 쪽으로,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적 분할. 그러니까 인적 분할 하게 된 큰 거는 어쨌든 나눠 먹는 거잖아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나눠 먹는 거거든요. 네. 물적 분할은 지 혼자 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브랜드 사업부에 대한 지분도 우리가 공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주들의 반대가 조금 낮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네. 현대중공업 사례가 있어요.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인적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지주사 현대중공업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현대사무중공업 요게
투자회사, 사업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한 거죠. 인적 분할을 하고 현대중공업이 이후에 현대사무중공업 투자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DB와 DB하이텍이 이런 식으로 향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돈 안 들이고 DB하이텍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네.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어렵네요. 그죠.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저도 인적 분할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될 수 그러니까 결론 있다. 이거부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례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중간 지주사를 만들어서 인적 분할을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합병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DB의 지분 구조를 볼게요. 지금 보면은 최정점에는 DB가 있어요. 그 위에 김남호, 김준기 이분들이 11%, 1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는 DB가 있고, DB가 DBFIS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DB하이텍의 지분을 12%가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은 DB월드, DB메탈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중간 지주사와 그리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어떤 마법이 생기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또다시 그림이 죄송해요. 직접 그리신 네. 이렇게 해서 합병할 거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중간 지주사 말씀드렸잖아요. DB하이텍을 인적 분할을 해서 중간 지주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DB하이텍의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를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DB 인베스트먼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DB 인베스트먼트라고 돼 있던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투자회사? DB 인베스트. 스탁 인베스트 뭐 많이 있는데 아무튼. 어디요? 네. DB 인베스트 어디요? DB 메탈 밑에 쭉 있어요. 뭐 투자회사. 아, 네. 요거는 이 DB가 금융그룹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그쪽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 논의를 하고 그거까지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거까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DB하고 DB하이텍만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DB하이텍을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DB하이텍 투자회사, DB하이텍 사업회사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DB하이텍 투자회사가 죄송한데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그 DB하이텍 투자회사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DB하이텍 중간 지주사 밑에 이제 자회사들, 파운드리, 브랜드 사업부, DB월드, DB메탈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DB 밑에 중간 지주사인 DB하이텍 투자회사, DB하이텍 사업회사, DBFIS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DB하이텍 투자회사를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은 돈 안 들이고 파운드리 사업부를 직접적인 자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DB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 지주사 합병을 통해서 DB 하이텍을 지배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주가치 훼손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시나리오를 짠다라고 볼게요. DB에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아마 짤 거예요. 짜면은 주총을 열 겁니다. 그러면은 DB든 DB하이텍 주주분들은 주총에 무조건 참석을 하세요. 그러면서 물적 분할은 안 된다라는 거 DB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네. 최근에 어떤 여론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주가치 훼손이 없는 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주주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환원책을 주총에 가서 무조건 얘기를 하세요. 그게 자사주 매입이 됐던, 배당이 됐던, 너희가 지주사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회사를 분산하고 쪼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단, 그렇게 쪼개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주주 환원책을 해달라. 네. 왜냐면은 어쨌든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DB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DB 투자회사, 사업회사 이렇게 나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쪼개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가치가 또 쪼개지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DB하이텍이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안 해줘요,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의 어떤 주주분들은 주총에 무조건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니 위임장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주주가치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보완책, 주주 환원책
이런 것들을 가셔서 제기를 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벌써 눈물에 손절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총에 꼭 참석을 하셔서 강력하게 좀 의견을 네네. 제시를 해라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가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나눠지는 건 확실한 건데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은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DB 하이텍을 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린 상황이거든요. 결론을 내버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굳이 접근을 한다라면 이제 매력도는 DB 하이텍보다는 DB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유하신 분들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냥- 합니까? 가지고 계셔야죠.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가지고 계시면서 주총 가가지고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됐다. 이거 주장하시면서 환원책, 보완책 이거 요구하라는 겁니다. 요구하라는 거. 지금은 뭐 이거 만약에 뭐 최근에 사셔서 하락하신 분들보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신 분들은 7만 원이든 6만 5천 원 그분에 사셨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가 올라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분할을 진행하게 되면은 회복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이만큼 손실 났다. 난 니들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손실이 났다. 그러면 너희가 보완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환원책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가서 주총에 가서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제가 대신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주분들이 직접 나서야 돼요. 이런 거는. 나서야 되고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DB 하이텍보다는 이제 만약 진짜로 DB? DB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DB는 아직 동전주네요. 네. 802원. 액면가 500원인데 802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네. 있는데 이제 전환되고 하면은 괜찮을까요? 그 왜냐하면은 예전에 DB를 보게 되면 아무 매력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예상대로 만약에 DB가 DB 하이텍 투자회사를 흡수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운드 사업부, 브랜드 사업부 여기서 수익이 직접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회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분이 30%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100%다 올라와요. 순이익이 다 올라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 순이익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DB로 아니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주총을 통과하게 되면은 배당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너희 그렇게 회사를 키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우리 양보할게. 그럼 너희 돈 많이 벌어서 이익잉여금 늘려서 배당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DB 하이텍도 굉장히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분할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쵸. 그래서 벌써 이제 눈물에 손절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혹시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맞다. 눈물에 손절하신 분들은 네. DB 쪽으로 한번 종목 추천은 아닌데 차라리 DB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만회를 그쪽에서 만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만약에 된다라면. 지금 주가는 뭐 너무 바닥인 것 같아요. DB 같은 경우에 네. 아직 802원, 뭐 700원까지도 빠졌었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DB의 주가 흐름을 계속 볼 겁니다. 볼 거예요. 보고 어떻게든 제가 어쨌든 저도 AS를 해야 되잖아요. AS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저도 계속 주가 흐름을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은 네. 이 이익잉여금이 지금 DB 하이텍이 이익잉여금이 9천억 정도 있거든요. 네. 9천억 정도 있으니까 요거 자본잉여금하고 자본금 쪽으로 안 빠지게 견제해야 돼요. 그 부분도 이제 주총 가서 그렇죠. 주총 가서 얘기해야죠. 이게 왜냐면은 자본잉여금하고 자본금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돈을 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특히나 자본금 같은 경우는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건들 수 없는 돈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건 채무자의 어떤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본잉여금도 한 1,200억 정도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무상증자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세요. 말도 안 되게 무상증자 그러면은 무상증자는 요 9,700억 있죠. 요 9,700억의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9,7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제가 남의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네. 주주분들은 가세요. 가서 이익잉여금 9,700억 있지 않느냐, 1조가량 있지 않느냐. 요거 주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뭐든 해라. 네.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주주분들 진짜 이번에 많이 좀 속상하셨을 텐데 그렇게라도 주총 가셔서 권리를 좀 주장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만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힘드네요. 오늘 제가 좀 와. 코로나하고 지금 DB하이텍을 하게 되면서 좀 흥분해가지고 네, 아니, 좀 두 힘드네요. 가지 이슈가 또 시장에서 많이 네. 좀 핫한 이슈여서 많은 자료 조사와 그것도 함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네. DB하이텍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감정이입이 됐어요. 지금 거의 감정이입이 주주 대표신 줄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돼버렸어요. 아. 네, 주주분들 힘 내셨으면 네, 좋겠고요. 힘내세요. 힘내시고 네. 가서 요구하세요. 힘내시고 가서 주가 빠졌다고 주가 빠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주총 가서 요구하세요. 그건 주주에 걸립니다. 네, 네. 주주분들도 보시고 손절하신 분들도 눈물에 손절하신 분들도 보시고 혹시 회사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태근 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서 오실 거고요. 함께 다음 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